네. 이번 시간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어떤 트렌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MCNS라는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라는 그 가트너에서 이제 만든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최신에 등장한 내용이에요. 이제 사실 멀티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도 용어 자체도 이제 한 뭐 2년 전 그쯤부터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멀티 클라우드를 썼을 때 쓰기 위한 어떤 네트워킹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도 이 자원들이 많아지고 특정 기업 입장에서 이제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멀티 리전의 하나의 클라우드 안에서도 멀티 VPC, 멀티 어카운트 그들 간의 자원들의 통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을 해야 되고 온프라미스 기존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전용망과도 통신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 클라우드 안이 계속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기존의 네트워크를 관리를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안을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도 도대체 인터넷을 어디로 쓰고 있는지 이 자원들이 그 다음에 외부에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IP 간의 통신 루트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어떤 관리 관점에서의 이슈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확대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있죠. AWS나 애저나 구글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서비스들도 그들 하나의 관점에서는 계속 디벨롭이 돼서 계속 어떤 개선이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었죠. 기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미 네트워크 벤더들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한적인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원, 이제 물리적인 어떤 자원을 대규모로 구성을 해놓고 이걸 불특정 다수들한테 하나의 테넌트를 다 분리를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 조건들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뭐 처음 네트워크 서비스를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과연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인가? 단순히 이제 연결만 그 안에서 제공을 하고 물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팔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메인은 아니죠, 사실. 걔는 하나의 수단인 거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 안에 자원들을 많이 쓰게 하고 데이터들이 기업의 데이터가 많이 모여야지만 그들의 이제 비즈니스 밸류가 성장하는 구도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좀 환경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탄생한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화두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왜? 클라우드 사업자들 간의 이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AWS가 이제 선두주자로 점유율 마켓 쉐어를 거의 한 60%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애저나 GCP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코스트 경쟁도 심해질 거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은 GCP가 강하고 맞춤형 서비스나 기존의 MS가 가지고 있던 솔루션의 연동은 애저가 강하고 뭐 이런 형태의 특화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또 이 그쪽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CIO 조직, 이 자원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CIO 조직보다는 오히려 왜냐하면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데이터 센터 안에 모든 관리 자원들이 있었고 그 자원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유닛들, 사업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통제를 자연스럽게 CI 조직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자원들을 어느 시스템에 어떤 자원에서 어느 시스템 서비스가 돌고 어떤 응용 서비스들이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DB 서버가 어느 정도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안 거버넌스들도 쭉 확보를 해가고 이렇게 이런 이제 기존의 구성 요소 관리라든지 어떤 관리 관점에서의 이제 통제나 이제 가시성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환경이 되다 보니 이거는 뭐 인터넷상에 계정만 있으면 그냥 만들어서 자원을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구조로 가다 보니 실제 이게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CIO 조직들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인지 사실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업 조직이 난 구글을 써야 돼. 아, 구글이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핵심적이야, GCP가. 라고 하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계속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겠죠. 데이터가 계속 그 사업자에 만 모여 있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실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비즈니스에 임팩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거에 대한 DR이라든지 어떤 가용 관점에서의 어떤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되는 어떤 니즈들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 대한 IT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네트워크하는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조직에서의 어떤 통제,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트래픽이 사실은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전달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 어디로 통신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이 클라우드 사업자 안에서의 그 비저빌리티라고 할까요? 가시성이라든지 어떤 관리를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다. 그래서 MCNS, 멀티 클라우드 NS 이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가트너가 정의한 용어 자체는 다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기업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운영이 통합되어 가능하도록 사실 통합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컨시스턴트, 일관된 네트워킹 정책 이게 예를 들어 뭐 이 네트워킹 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네트워크 IP 네트워크, IP 대 IP가 어디로 통신하는지, 라우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터넷은 어느 구간으로 나가야 되고, 인터넷 나가기 위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보안 장비들은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부망과는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이 통신을 하기 위한 라우팅 정책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보안 정책이나 이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책들이 따라붙게 돼 있죠, 사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 트래픽에 대한 자원에 대한 일단 거버넌스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갖지 못하는 어떤 가시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MCNS가 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 놓고 있죠. 얘는 이제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 심플하게 이제 제가 앞전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SDN하고 약간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SDN. SDN이 기존의 SDN이라고 하면 이제 그 WAN 관점에서 브랜치와 어떤 이제 데이터 센터 간을 연동하기 위해서 사실상 뭐 프라이빗 회선, 인터넷 회선 뭐 이런 그 통신을 하기 위한 미디어 수단들을 다수를 쓰더라도 내가 그거를 오버레이 형태로 IPsec 터널링을 해서 하나의 라우팅 통합망을 만든다라는 관점이잖아요. 사실 이 관점 메커니즘을 그대로 클라우드 안에다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를 쓰던 간에 그 안에 클라우드 자원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어떤 네트워킹 서비스는 내가 언더레이로 보고 내가 그 자원들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 자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SaaS용으로 제공하는 플레이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원들 간의 연결 오버레이 터널링을 만들어서 사실은 중앙에 통제된 어떤 컨트롤러를 통해서 내가 망 관리를
컨시스트하고 통합되게 하겠다. 하나의 아키텍처로. 뭐 요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 예를 들어 라우팅이라든지 뭐 서브넷 정보라든지 VPC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이제 보안 정보도 필요하겠죠. 뭐 이런 정보들을 API 기반으로 이제 연동이 돼서 컨트롤러가 수집을 하고 그 관점에서 사실 그 구성 요소 실제 이 클라우드 자원에 들어가는 어떤 구성 요소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래서 망을 이렇게 만든다. 만약에 연결을.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 자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허브 앤 스포크 구조라든지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실제 여기 이 VPC들에 있는 자원들이 뭐 이 관리하는 자원들을 통해서 통신이 돼야 사실 어디로 통신하는지에 대한 가시성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로를 예를 들어 여기에 방화벽을 구성을 해서 이 방화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통신을 하게끔, 그 다음에 인터넷을 나갈 때도 방화벽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뭐 이런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경로 관리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같은 회에서 정의한 이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이런 다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들 환경에서도 두 가지 컨피그레이션과 비저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하나의 통합된 이제 거버넌스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통제겠어요? 사실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경로 관리에 대한 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들의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서 가장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온프라미스 네트워크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피지컬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영역들이 있을 거고 가장 위에 이 클라우드와 연결하기 위한 사실상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WAN 엣지라는 이 브랜치 단에서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 서비스 영역에서 지금 이 온프라미스와 그다음에 이 사업장들 간에 연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면 SDN도 있고 앞 시간에 말씀드린 SaaS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피지컬하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이 사업자들이 다 제공을 하죠. AWS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커넥트, DX 서비스, MS는 ER, 이거 전용선 기반으로, 그 다음에 구글은 이제 클라우드 인터커넥이라는 서비스 형태로 전용선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영역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품군들이나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들을 연동하는 거는 기존의 WAN 아키텍처가 커버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걸 이제 SDN을 같은 서비스를 써도 되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하나의 클라우드 안에서만 만약에 내가 이 AWS만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에 네이티브하게 이 AWS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 안에서 VPC가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면 뭐 그닥 그렇게 크게 기존의 네트워크의 데이터 센터가 아직도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VPC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AWS나 MS나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글로벌하게 각각의 위치의 리전을 다 가지고 있고 이 VPC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예요. 해당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만들기 쉽잖아요, 사실.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럼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은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럼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인터넷 통신 어떻게 시킬 거냐? 얘네들에서 또 온프라미스망과는 어떻게 통신시킬 거냐? 그런데 AWS는 겨우겨우 쓰고 있는데 이거를 또 애저에다도 쓴대. 구글에다도 만들어 쓴대.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이 안에서의 가식성도 쉽진 않아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게. 통신 경로라든지 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뭐 기존의 네트워크 툴이라든지 뭐 이런 뭐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식도 AWS는 VPC 플로우 로그, 뭐 애저는 NSC 로그인가요? 예, 비슷하게
형태는 비슷한데 포맷이 달라가지고 하나의 툴에서 다 데이터의 어떤 포맷이 달라서 분석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미 넷플로우라는 일종의 표준화된 그럼 넷플로우, 에스플로우를 다 지원하는 툴들이 기존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를 통해서 트래픽을 분석한다거나 그다음 라우팅도 장비들 간에 이미 다이나믹하게 다 둘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 있죠. 근데 지금 AWS나 애저나 뭐 GCP는 다 VPC 내에서는 서브넷에 적용되어 있는 라우팅은 다 수동이에요. 스태틱. 이게 오면 프리픽스 사이즈가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더 쉽지 않아지겠죠. 그런 이슈들 그게 이제 요약을 하면 클라우드 사업자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또 다른 클라우드로 확장하면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성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건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고객들이 이제 이런 MCNS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어떻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POC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막 써봤어요. AWS는 된다는데 왜 애저는 또 안 된다는 거야? 뭐 그런 경우 많죠. AWS나 애저나 GCP가 다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다 제공하긴 하지만 다 제약 조건들이 좀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적용 범위라든지 대상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클라우드 안에서 자원간에 뭘 봐야 될지 어디서 뭘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걸 통합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없고 아직은 다 그래서 클릭을 몇 번씩 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VPC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라우팅 관리 너무 힘들다. 어디에 네트워크가 하나 추가됐는데 물론 이제 뭐 트랜지 서비스들, 트랜지 게이트웨이라든지 뭐 그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vWAN, 구글은 NCC인가요? 네트워크 서비스 센터. 예. 일종의 이제 그런 트랜짓을 전용으로 해서 라우터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강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웬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고 네트워크가 추가되고 할 때 봐야 될 구간들, 적용해 줘야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스태틱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클라우드 VPC들 이제 데이터 센터들 간의 연결을 한눈에 보고 싶고 그다음에 얼마나 쓰는지도 좀 보고 싶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테스트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니즈들이 계속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안 이슈들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인터넷이라는 이 나쁜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자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통신이 어디로 될지 몰라요 사실. AWS는 그나마 서브넷이 이제 IGW라는 어떤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적용이 돼 있어야지만 그걸 만들어서 아웃바운드 통신이 가능한데 사실은 애저나 GCP는 그냥 뭐 VPC, VNet 만들어서 서브넷 만들고 자원 만들면 바로 그냥 인터넷이 되는 구조예요 무조건. 뭐 그러다 보니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프로미스나 이제 VPC도 보안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개발존과 프로덕션 뭐 이런 환경들 통신할 때 방화벽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경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게 사업자별로 다 달라요 제약 조건들이랑. 그다음에 AWS 기술도 지금 겨우겨우 따라가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따라가기도 힘든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봐요. 애저나 GCP의 이 서비스들도 같은 수준으로 습득을 해야 돼? 지금 가뜩이나 엔지니어도 없고 인력 수급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관점에서도 IT 전반적으로 근데 네트워크 하는 사람한테 지금 AWS나 클라우드의 기술도 계속 역량 확보를 하고 키워야 되는데 이거를 AWS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애저나 CCP나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다 팔로우를 하게끔 만드는 게 쉽겠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MCNS죠. 바로 헷갈려요. MCNS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약에 위에 가트너나 이런 지금 현재 트렌드가 정의된 용어대로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자원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자원들은
AWS나 애저나 GCP의 네트워크 서비스하고 있는 기본 핵심적인 자원들과는 기본적으로 다 통합이 돼서 업데이트를 이제 얘네들이 해주는 거죠. API가 계속 업데이트를 자기들이 맞춰서 이 자원, 이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기능 업데이트는 얘네들이 해주는 거고, 그 위에서 이제 네트워크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어드민들이나 이제 운영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본인들의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는 폴리시대로 구성을 아키텍처를 약간 표준화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들 아직 시장이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사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찾아봤더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영역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니즈들 때문에. 그래서 퓨어 플레이어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영역을. 그래서 에이비애트릭스라는 미국 회사예요, 대부분 다. 알키라, 퓨어포트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빅벤더들도 당연히 뭐 다 만들 수밖에 없겠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시스코는 뭐 원래 이 클라우드 안에 이제 자원을 올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라우터죠, 일종의. 그 라우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나의 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러 역할을 해야 되는 툴들이 있겠죠. 뭐 그게 이제 기존에 데이터 센터에 썼던 ACI 같은 플랫폼과 연동을 해서 이런 MCNS 타겟팅한 제품군을 만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5도 어딘가를 하나 인수를 했대요. 이런 퓨어플레이 중에 하나를. 주니퍼, 뭐 이런 업체들, 기존의 빅벤더들도 당연히 이쪽 시장으로 타겟팅을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각의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예, 제공하는. 그 다음에 그들의 제약 조건들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야 사실 이 뭐 MCNS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